저건 잘 배워. 우리 앞에 거 다시 복습이야. 어디요? 앞에 거 로그 함수 아직 다 못 끝내가지고 로그 함수 한 번 더 해. 하하하하하. 아니 여기 로그 함수 유형 8번부터 나가게 될 건데 괜찮을까? 네. 오케이. 일단 유형 8번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지난번에 나가서 오늘은 유형 7번부터 나가요. 오케이. 자, 숙제 검사 한번 해봅시다. 1월 20일. 인사 들어와. 예, 재혁이 안녕. 자, 숙제 검사를 해봅시다. 동화는 흔들리는 눈빛.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자, 어디까지 풀었을까? 나연아 왔다. 응?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일단 제가요. 응. 아니에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지삼선 다 했나? 저 어제 영상 다시 봤어요. 진짜? 모르겠어서? 근데 진짜 응. 기분이 안 나가지고. 지삼수가 어려워? 아니면 로감수가 어려워? 지수하네. 지삼수? 아이고. 가능한 한 클리닉을 맨날 참여하면서 질문을 계속 해봐요. 1일까지 할게요. 오케이. 50%. 마플은? 그건 안 못했지? 했는데. 알았어. 오케이. 마플 어디까지 갔지? 시작 못했네? 이 시사를 그래? 지수랑 로그를 했나? 로그에 못 갔죠. 지수 중. 어허, 화이팅. 오케이. 자, 나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게 저희 쌤이랑 좀 오, 맞아. 순서가 좀 달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고 이거는 1일 만들어요. 오케이. 우와, 망했다. 근데 앞에가 진도 안 나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앞에가 비어있는데 계속 빨리 찍어야 자꾸 따라가게 되는. 앉아, 피팅. 오케이. 오케이. 어센 다 했고, 마플은 400 몇 번이었더라? 404번. 오케이. 자, 윤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를 가가지고 일단 이 지수 함수는 나간 부분까지는 다 고치고 했어요. 오, 최대한. 오케이. 네, 75%. 마플은 어디까지겠지? 이것도 미안. 알았어. 우리 지수 중인가? 아니면 아예 시작 못했나? 네? 하나도 시작 못했나? 마플? 마플. 시작을 아예 못했나? 조금 지수 하고 있나? 지수 하는 중? 네. 지수 하는 중? 알았어. 아하하하하. 자, 우리는 숙제가 어때요? 숙제가 마플 시너지는 지수 함수까지 다 끝내면 돼. 셀은 로그 함수 유형 6번까지 갔고요. 어떤 게 쌤이에요? 이게 센이고 이게 마플 시너지고 이게 센이야. 한 건가? 그래, 지수는 다 했네요. 로그도 그때 문제 풀린 채점은 아직 안 했네. 유형 6번까지 나왔거든. 네. 오케이, 채점은 안 했지만 그래도 풀긴 다 풀었네. 마플은 어디까지 풀었지? 마플. 지수 막그 1등급 빼고 그 이쯤 풀었어요. 잠깐. 84번까지? 아이고야, 화이팅이야. 오케이. 자, 우리는 어디부터 했어요? 어디부터는 아니고 그냥 진도까지 다 풀면 돼.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자꾸 여기 숙제 못하네. 여기까지. 여기. 비어 있는 거 있고. 네, 비어 있고. 오케이. 아이고야.
알았어. 75%. 지식으로 다 풀고. 틀린 거 고치는 게 최우선이야. 클리닉실에서 최대한 많이 질문해봐요. 이거 어디까지 풀어야 돼, 이거 근데? 그냥 최대한 많이 풀면 돼. 저 390까지. 저 못하시고 진짜 하나하나 먼저 떠나기도 이거 계속 써온 거 아니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면서 진짜 하나하나 해갖고 벌던 거였어요. 진짜? 어차피 1월까지밖에 아니지 않아? 네, 그래서 그냥 벌던 마음대로 받고 하고 싶으니까 이러고 하려고요, 그냥. 거기 차라리 그냥 이걸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듣고 은석이는 많이 못했는데 어디까지예요? 근데 오늘 숙제 숙제? 쎄는 유형 6번까지 숙제는 다 4단원. 했는데 마플이 어디까지예요? 앞으로는 딱히 뭐 대중 없어요. 그냥 계속 풀면 돼. 풀 수 있으면은 저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로그 함수 대소 비교까지. 이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 그거는 천천히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쎄는 다 했고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테스트를 좀 가볼게요. 채연아 줄게 보내놓을게.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이거 풀면 돼. 자, 우리도 테스트를 가봅시다. 문제는 5개밖에 안 돼서 딱 6분 갈 거고요.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도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우리도 일단 볼게. 자. 샤프 줄까? 있어.
자, 3분만 있다가 끝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갑시다. 채윤아, 보냈네. 잠깐만.
아니,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어제 백신 맞았다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자, 여기 있어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우, 고생했어요.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아우, 고생 많았어요. 아우,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고생했고요.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하하하하. 오늘의 복병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저는 다 틀렸고요. 이거는 사실 월토반에서도 똑같이 2번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2명 빼고 다 틀렸습니다. 거기서도 다 틀렸어요. 항상 치환할 때 범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2번 문제는 동일한 꼴이 계속 반복되니까 치환 처리해서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로그에서는 사실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로그 함수에서는 치환해도 실수 전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수는 오히려 치환해 놓으면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양수 범위에서만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다 틀린 상태예요. 범위 제한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제한 시간 전과 후로 놓고 봤을 때 전에는 이제 최고점이 4개, 4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딱 2명. 뭐 역시나 둘 다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1명, 2명, 2명이네요. 일단 1명은 2번, 3번 틀렸고 다른 친구도 2번, 3번이네요. 둘 다 2번, 3번 틀렸어요. 3번은 틀릴 게 없는데 왜 틀렸었지? 자, 아무튼 쭈루루룩 내려가고요. 초과 시간까지 다 놓고 봤을 때 아쉽게도 또 5개 다 맞은 친구는 없고요. 4개 맞은 친구가 좀 늘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이 4개 맞았고 전원 다 2번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전원 다 2번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4명. 끝. 근데 4개 맞은 친구들이 3개 맞은 친구들이 일단 2번, 3번인 친구가 3명이고요. 2번, 4번인 친구가 3명이고요. 2번, 3번 틀린 친구가 1명이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4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조금 아직은 좀 어색하죠. 이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자, 그래프 관련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오죽하면은 수능에서도 나와요. 수능에서도 그래프 관련 문제는 고득점짜리로 나옵니다. 고난이도? 한 4점짜리?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럼 4번이에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난이도는 2번이 제일 높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난이도가. 자, 일단은 1번, 5번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으니까 2번과 3번과 4번만 좀 볼게요. 일단 대망의 4번. 그죠? 대망의 4번. 크게 망했어요. 2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9는 자 0보다 커 낫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울 때는 함수로 문제를 풀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 가지고 정리한다 라고 한다면 y는으로 돌려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려요. 못 그리니까 당연히 동일한 꼴이 반복되어 있으면은 치환하는 걸로 처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얘의 y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 함수값만 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랑 y를 직접 연결시켜서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드니까 t라는 징검다리를 한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xt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뽑아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가 담겨있는 ty 그래프에서 놓고 봤을 때는 t는 정의역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안 돼서 치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 치환 처리를 한번 해보자. 2의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식이 두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치환한 식, 두 번째는 t제곱 빼기 2배의 kt 플러스 9가 0보다 커 낫다. 그쵸? 일단 여기에서는 t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죠? xt 그래프 놓고 봤을 때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t는 음수가 안 나옵니다. 괜찮죠? 아, 그래서 t는 반드시 양수겠구나. 그걸 밑에 쪽에서 쓰는 거예요.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돼요. 음수까지 꼭 이 함수 값이 0 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수에서는 음수 나와도 됩니다. 양수에서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겠다고 y눈으로 정리해봤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에는 함수 값들이 전부 0 이상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다행히도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9니까 t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이 함수 값들이 전부 다 0 이상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인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 첫 번째 이거부터 갑시다. 여기부터 첫 번째 대칭축 자체가 대칭축 자체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y축이 등장하는 경우,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k가 음수일 때, 자, 첫 번째 k가 음수인 경우를 한 번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쵸?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인데 y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괜찮죠? y축에도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k가 음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아니, t가 양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돼요. 괜찮죠? 이 노란 것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노란 것만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축이 t축 자체가 지금 얘는 y는 t-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니까 얘는 t축과 y축이 있는데 t축이 굳이 얘보다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축이 다른 색깔로 갑시다. t축이 이렇게 나와도 돼요. 판별식이 양수 나와도 돼요. 괜찮나요? 판별식이 양수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9예요. 0,9예요. 이 그래프, 이 노란 그래프만 양수면 되는데 이미 0일 때가 최소의 한없이 가깝잖아요. 최소값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이미 얘가 9예요. 그럼 노란 건 9보다 다 크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다 성립하는 거야. 괜찮아요? 따라서 k가 음수면 모두 성립해요. 항상 성립합니다. 괜찮죠? k가 음수면 다 성립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대칭축이 지금 딱 0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k가 0인 경우. 그럼 똑같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여기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 근데 어차피 k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9예요. 그러면은 t축과 y축 그려놓고 봤을 때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미안해.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그래프는 양수만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전부 0 이상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괜찮죠? t축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노란 게 다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k가 0일 때도 된다는 얘기예요. k가 0일 때도 항상 성립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더라도.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k가 양수인 경우로 놓고 봅시다. k가 양수일 때 세 번째 거.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또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는 y축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죠? 얘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존재하는 그래프는 요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 최소값보다 더 아래쪽에서 t축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여기서 t축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얘가 0 이상.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정리해주면은, 아, 이때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면 그거 놔두면 되는구나. 그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의 최소값이 0보다 커 놔두니까 t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단 양수만이에요. 양수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요거 정리해주면은, 아, k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 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써서 틀린 친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써서 틀린 친구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건 양수만 생각하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좀 한 게 있기 때문에 답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잘했어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하지만 얘는 요 부분에서 이게 다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요거 둘의 교집합. 그렇죠? 요건 맞아요. 근데 봐봐요. 얘는 얘대로 되고 얘는 얘대로 되고 얘는 얘대로 되고. 그렇죠? 이거 각각 다 또는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K가 0보다 작은 거 다 돼요. K가 0도 돼요. 합집합이에요. K가 0보다 크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다 돼요. 괜찮아요? 따라서 K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다 됩니다. 다 돼요. 실제로 찝찝하면 숫자 한번 넣어봐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K에다가 뭐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어봐도 되냐?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히 안 되잖아요. 요 부분으로 놓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판별식으로 놓고 오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직접 한번 봅시다. K가 마이너스 5인 경우도 되는지. 일단은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한번 해볼까? K가 마이너스 5.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5면은 이 식 자체가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9가 0보다 커 놨다. 그렇죠? 분명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9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만 그려놓고 본다면은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을 다 근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괜찮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0 이상이 되게 하는 그 부분은 어느 범위요? T가 양수인 경우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괜찮을까? 좀 헷갈리나?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다 됩니다. 다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치환하면은 범위 꼭 산정해줘야 돼요. 아, 더 괜찮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3번. 이건 좀 지워볼게요. 정민이도 괜찮나? 오케이. 아, 괜찮아. 틀릴 수 있어. 사실 2번 틀리라고 넣은 거예요. 2번 틀리라고 넣은 거예요. 이게 지난번 센에서는 문제가 어땠어요? 센에서는 거의 똑같은 식인데 K의 최대값을 구하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찾아서 3 집어넣어봐도 답이 맞았던 거예요. 센에서는 최대값 구하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범위를 구하라로 문제를 다시 냈어요. 범위를 구하라로. 자, 3번. 자, 3번은 y는 로그 a분의 1 x분의 1. 지금 a는 0과 1 사이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밑과 진수 전부 다 지수들은 개수로 빼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1분의 분모 지수는 아니다. 밑에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그래서 로그 ax로 들어가 준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로그 ax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그렇지만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감소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밑이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1,0은 항상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뭐예요? 요거를 설명 틀리게 한 거는 뭐예요? 4번이죠. x가 양수에서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그건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1, 2, 3, 5번은 다 맞습니다. 자, 점근선 y축. 그렇죠. x는 0인선이 점근선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1,0도 맞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 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다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라는 것까지 지난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프를 보면은 gx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다. 몰라. y는 gx,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둘이 서로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함수식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역함수 써주면 됩니다. x랑 y만 뒤바꾸면 끝나요. 괜찮죠? 왜냐면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공역과 치역이 된다. 정역과 공역을 뒤바꾸는 함수니까 x랑 y를 뒤바꾸면 그냥 끝나죠. 자, 그럼 얘는 2의 x제곱 b y-1이라서 y는 2의 x이고 플러스 1이구나. 얘가 지금 딱 역함수식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인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당연히 y는 x에 대칭된다라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y는 x에 대칭된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x랑 y랑 뒤바꾸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때 A점은 어디예요? 딱 로그 그래프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요 점이죠? 어떻게 구하죠? 얘는 y에 0 집어넣으면 되죠? y가 0이려면 진수가 1 될 때예요. x가 2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2,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은 요 지점의 값, 얘 좌표 b는 일단 딴 건 모르겠는데 y축에 평행하니까 x좌표가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x에다 2 집어넣으면 2, 4 더하기 1, 5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미안해, 조금 이상한데 마음의 눈으로 보이면은 이게 수직으로 보일 거야. 하하하하. 미안. 한참 멀리 있어서. 자, 그래서 요 지점이 C라고 해본다 그러면 얘는 y좌표가 지금 5잖아요. 그럼 y가 5가 나오게 하려면 5는 로그 2의 x-1. 2의 5제곱이에요. 2의 x-1 되게 하는 거니까 x좌표가 2의 5제곱. 30에다가 1 더한 33이 됩니다. 얘가 지금 33,5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거리 AB 거리는 얼마예요? 둘이 y좌표 차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 거리는 x좌표의 차이만 알면 되니까, 그죠? 31이에요. 그래서 31 더하기 5 하니까 3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특별히 어렵진 않죠? 좌표점만 다 구하면 됩니다. 좌표점만. 역함수도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미안. 5초만. 더워가지고. 나만 덥나? 잠깐. 나만 덥구나. 이 불타는 학부야.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은 유형 7번부터 나갑니다. 로그 함수 유형 7번부터 나가요. 근데 아마 조금 빨리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 로그 함수 끝내요. 오늘 로그 함수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로 나갑니다. 딱 일요일날 삼각함수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화이팅. 오늘 로그 함수 끝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 로그 함수 기본적인 거 다 끝났고, 자,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거.
채연이도 괜찮지. 오케이. 자, 최대 최소 똑같죠?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로그 뭐 2x로 나왔고 gx라는 함수가 무슨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이게 이렇게 합성되는 경우, 그쵸? f에다가 gx 들어가는 합성,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어차피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최대일 때가 최대값 나오고 진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 안쪽 거를 치환해서, 우리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안쪽 걸 치환해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gfx로 나오는 경우도 어때요? g에다가 fx 집어넣은 거니까 로그 2x제곱 플러스 3배의 로그 2x 플러스 4.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꼴이 반복되게 만드는 경우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치환해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들어가게 되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 지금 452번 요 문제는 솔직히 뭐 없죠? 그냥 진수가 1차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452번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갈게요. 아이고, 한참 풀었네. 그죠? 쟤는 그냥 넘어갈게.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괜찮으면은 어차피 이거 증가함수입니다. 근데 나는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나는 좀 해보고 싶어서.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 나 혼자 잘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진수 조건. 얘가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 말은 곧 x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점근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진수 빵 될 때가 밑과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 x가 0일 때겠네요. 한마디로 0,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은 항상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얘는 지나가는 점.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x계수가 양수고 로그 계수도 양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증가함수네요. 그러면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네요. 6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로그 5 빼기 3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6 집어넣었을 때는 로그 5 25 빼기 3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그래프가 요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 따라서 m 플러스 2 스몰 m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인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치환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하나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절대값 들어가면 좀 싫어할래나? 457번 한번 풀어볼게요. 457번. 자, 일단 직접 한번 풀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힌트를 좀 줄게요.
솔직히 그래프는 크게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내부에 있는 값, 그러니까 절대값까지만 놓고 봐서 저기 최대인지 최소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치환 처리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진수가 좀 지저분하니까 t로 치환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t라는 애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라는 거고, 두 번째 식이 y는 로그 5t. 그렇죠? 오히려 이 함수는 그래프가 굉장히 쉬워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ty 그래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t의 범위만 잘 뽑아내면 될 겁니다. t의 범위만. 절대값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자, 이거 1분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1번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1번. 자, t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6. 야, 이게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 좀 헷갈려요. 뭐 물론 얘는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 단계의 문제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요걸 먼저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만 해도 안 조금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x 마이너스 8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2랑 8을 근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y는에 관련된 그래프긴 하지만 얘는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의 그래프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죠? x, y 축으로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대칭축은 지금 뭐 3이겠죠? 그렇죠? 뭐 완전 제곱식으로 찾아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얘는 3 집어넣으면 9 빼기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라서 마이너스 25 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요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여기서 이걸 못 그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봅시다. 자,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절대값 무슨 x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지만 내부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 나가죠. 그거는 함수식으로 등장해도 똑같아요. 요 모양마저도 fx란 이 함수값 자체가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고요. fx라는 함수값 자체가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 양수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괜찮죠? 크기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얘랑 별개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fx값, 함수값 자체가 양수인 애들은 변화 있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괜찮죠? 얘네가 음수인 애들, 요 음수인 애들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였다라는 게 뒤집어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음수인 애들만 뒤집어 올리는 걸로 보면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값이 무슨 뭐 3, 마이너스 2로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어차피 2잖아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는 3,2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죠? 뒤집어 올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잠깐. 잠깐. 절대값 마이너스 4는 얼마예요? 4. 절대값 7은 얼마예요? 7. 그렇죠? 아, 절대값 x는 얼마예요? 그렇죠? 이게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근데 왜 등호는 자꾸 위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니 뭐 0은 마이너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밑에다 등호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다 등호해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경우들은 음수인 애들, 그쵸?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할 때 얘가 3,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라는 거는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거라서 어차피 2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음수인 애들이 뒤집어져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양수인 애들은 전혀 변화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음수인 애들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절대값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3일대 값이 뒤집어져서 올라간 상태. 이거 마이너스 붙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3,25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t범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t범위만 알면은 이 그래프가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에서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x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예요. 오른쪽 건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오히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라고? 아, 대충 한 요쯤에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 나오나 보다.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가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괜찮죠? 이것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요건 그냥 좀 무시합시다. 요것만. 그죠? 요건 무시하고 요것만 넣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6 빼기 16. 얘 절대값. 그죠? 그냥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의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냥 9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6콤마예요. 6 집어넣으면은 36 빼기 36 빼기 16. 얼마예요? 그냥 16 나와요. 아, 얘는 6,16이네. 그럼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나오는데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t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나오겠죠. 얘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범위에서 t의 값이 존재를 하는구나. t는 9보다 커놨지만 2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다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결론은 요걸로 해서 요식 정리해놓으면 t가 9에서 25 사이 범위라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환한 함수에서. 자, 그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t가 실제로 9부터 25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여기서만 그래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2번에서는. 괜찮죠? 아니 뭘 이렇게 어렵게 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치환 논리를 명백해질 때까지 연습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치환 연습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완전 쉽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연습해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도 치환 처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9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에요. 로그 59. 얘는 25, 로그 5의 25. 당연히 최대는 여기서 나오겠고요. 최소는 여기서 나오겠죠. 괜찮죠? 자, 1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렵구나.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것 좀만 더 풀어볼게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어요. 솔직히 이 457번 문제는 그죠? 어느 정도 통달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6 사이라고 친다면 결국에는 어차피 겉껍데기 함수 로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진수가 최대면 그냥 최대죠. 얘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쵸? 그럼 이거 최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만 잘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 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 3, 어쩌고 나오겠네. 근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5. 대칭축일 때가 어차피 절대값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그 구간 포함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내려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겠네. 그래서 3 집어넣었을 때가 이 값이 통째로 최대가 되겠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차근차근 그냥 치워내서 들어가 주자. 이게 핵심입니다. 괜찮죠? 보이면 그냥 3이네 이러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꼭지점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 3 집어넣었을 때가 로그 5, 25니까 5야 그냥 2잖아. 그래서 그냥 암산으로 한 4초, 5초면 그냥 풀어요. 진짜로. 그죠? 그건 어느 정도 통달했을 때 얘기해요. 통달했을 때. 무슨 뜻이야? 우리 내신 때는 그 정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 때는. 그죠? 이런 문제 시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내신 때는. 자, 그러면은 일단 답은 2였고요. 4번. 자, 모든 건 다 직관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이유도 직관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후루루룩 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458번. 요거를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아닌 친구는 같이 한번 봅시다. 왜냐면은 이 정도는 다 푸는데 그냥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딱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자, x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예요. 당연히 치환 처리해서 들어갑니다. 동일한 꼴이 반복이니까. 그래서 t는 로그 2x로 잡고 그러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t는 로그 2x 그래프에 의해서 그쵸? xt 그래프를 가지고 x가 1부터 16까지를 이용해주면은 t의 범위가 나오네요. 그쵸? t의 범위가 등장을 해요.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16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요.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t는 0에서 4 사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0과 4 사이에 있는 거 그쵸? x랑 y를 직접 연결하기엔 무리가 크니까 t라는 걸 한번 거쳐서 가는데 이렇게 나온 함수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t 범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는 이 t 치역 범위가 이 함수에서는 t가 정의역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는 뭐 때문이라고요? t 범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x의 범위만 나와 있지 t 범위가 없으니까. 왜? 어차피 x가 없어요. t를 정의역으로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 거야? 어차피 y값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y가 최대인 거는 이 상태에서 y의 최대를 구하나 이 상태에서 y의 최대를 구하나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쉬운 ty 함수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 그래프인데 몰라. 꼭지점은 그냥 바로 보이죠? 1,2라는 거. 그럼 얘가 0부터 4까지 존재를 해요. 그죠? 나이키. 하하하하. 나이키. 자, 아무튼 얘는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고 당연히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대칭축에서 가장 머니까 16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16 빼기 8 11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 11 최소값 3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값 그래서 꼭지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 뺐으면은 답이 9가 됩니다. 이거 지금 3번 나오면 안 돼요. 그죠? 4번이죠. 4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461번 한번 해볼게요. 461번.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잘 자, 안녕. 잘 자. 잘 자. 어디 잘 안 돼? 요거 좀 헷갈리지? 이거를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둘 다 x가 미치지. 그래서 지수끼리 빼는 2 마이너스 로그 x로 써도 돼요. 그래놓고 양변에 로그 씌워서 끄집어내리면 좀 수월해요. 자. 저희가 로그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0보다 크고 이거 1이 아니고 이거는 0보다 커야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맛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1이어도 돼요? 안 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건 1이어도 돼요? 왜냐면 얘가 1 되면 분모가 0 돼버려서 안 돼. 괜찮지? 그런가? 이거 1이어도 돼요? 아니, 우리가 잠깐 x라는 a라는 미지수가 있다고 칠게요. a는 0이어도 되지. 근데 그걸 번분수로 쓴다고 a분의 1분의 1로 쓴다면 a는 0이 돼요? 안 되지. 그거 같은 논리야. 여기 가도 이거는 0보다 크면 되고 이거는 0보다 크고 1 아니면 돼요? 그치. 얘도 1 되면 안 되긴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분모가 또 돼버렸으니까. 둘 다 1도 안 되고 그치.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그래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요건데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자, 요거는 힌트를 조금만 좀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로그 성질을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까먹었을 걸 대비해서 한 번만 좀 얘기해 볼게요. 후딱 정리할게. 자, 지수랑 로그는 같은 거예요. 그쵸? 로그 AC는 B라는 것까지. 그래서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밑은 양수로 쓰게 되겠고요. 이런 지수 방정식에는 밑이 1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진수는 전부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 뻗어나온 건데 로그에서 같이 적용이 돼요. 로그에서. 뭐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밑과 진수 조건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나중에 학기 시작했을 때 자세하게 더 설명할게요. 일단은 문제풀이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로그 성질 첫 번째 로그 A 이름빵, 그 다음에 로그 AA는 1, 그쵸?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고요. 두 번째 로그 AB 플러스 로그 AC는 로그 A의 BC로 성립한다라는 거, 그쵸? 왜냐면 B의 지수랑 C의 지수를 더한 거는 곱한 숫자의 지수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빼기는 그렇죠. 진수 나눗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정리만 좀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다 기본적인 로그 성질. A, B의 C의 제곱.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밑변환 공식이 관련된 거. 로그 AB는 똑같은 밑으로 놓고 봤을 때의 분모 분자의 관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때
A, B, C, K 전부 다 밑과 진수 조건을 다 성립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밑과 진수는 뒤집었을 때 역수로 등장을 한다는 거. 일곱 번째,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밑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올라간다는 거. 이것도 다 밑변환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5번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지금 이 문제가 여덟 번째 로그 성질과 똑같아요. A의 로그 BC 제곱에서 A와 C는 위치를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립하는 거죠? 이게 2의 X제곱을 5라고 한다면 얘의 근이 뭐예요? X는 로그 2호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얘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2의 로그 2호 제곱이 어차피 5예요. 그러면 여기 지수 1이잖아요. 로그 2로 본다 그러면 2랑 5의 위치를 뒤바꾼 걸로도 볼 수 있구나. 괜찮죠? 다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x의 로그 3제곱과 3의 로그 x제곱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를 t로 치환하면 얘도 t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또 이렇게 식이 나오겠구나. x의 로그 3제곱을 t로 잡는다면 어차피 얘는 3로그 x제곱으로 얻어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로그는 등장과 동시에 무조건 밑과 진수 조건을 일단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으로 y 관련된 함수는 마이너스 t 곱하기 t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2 곱하기 3 로그 100x 이거 어떻게 하지? 2 플러스 로그 x예요. 괜찮죠? 2 플러스 로그 x. 그래서 얘는 요것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것만 2 곱하기 3의 2 플러스 로그 x라고 한다면 3의 제곱 앞으로 뺀다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로그 x예요. 그래서 9이 18 곱하기 3의 로그 x니까 요것만 t로 치환하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8t가 될 거예요. 자, 1분만 더 풀어볼게요. 1분만. 이해될까? 이게 10이 나오면 안 되지. 그리고 3, 5, 10, 10제곱을 키우니까 이거 앞에 넘어가 3, 그러니까 15, 16, 17 그러면 안 되지. 전체 2제곱이 아닌데 10만 제곱인데 10x 전체 제곱이 아니고 10제곱 곱하기 x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100x 제곱이라는 뜻인데 2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찢어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로그 100x를 2 더하기 로그 x로 찢어낸 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전체 제곱이 아니야. 잘한다. 우리 역시 수학 어디까지 해봤어요? 문제집은. 여기까지 하겠네. 많이 했어. 그래. 뭘로 풀어봤을까? 개념 원리. 한 번만 해봤어. 개념 원리만 해본 거야. 유형선 하나도 안 풀어봤어. 근데 되게 잘하네. 되게 이해 잘하네. 됐는데? 왜냐면 그거만 풀어가지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문제 풀기 일정해가지고 왜냐면 숙달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로그 헷갈리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이따가 숙제에 마플 시너지 좀만 더 줄게. 그래서 디안, 샌도, 진도 범위 숙제고요. 마플 시너지는 앞에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일단 지수로그 함수만 먼저 뽑아줄게. 이따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리를 차근차근만 좀 해봅시다. 잠 깨겠지? 하하하하하. 오케이. 좀 이상해. 응? 뭐 좀 이상해? 엑셀 뒤로 바꾸면 마이너스 9일 t가 마이너스 9일 수가 있나? 자, 그럼 당연히 이걸로 t의 범위부터 뽑아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거 t 범위 어떻게 뽑아내요, 이거? 못 뽑아냅니다. 괜찮죠? 딱히 막 명백하게 딱 떨어져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 그래프를 못 그려요? 이 그래프를. 근데 일단 로그 x는 실수 전체 범위를 다 가져요. 왜 x가 양수 범위에서 일단 로그 x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x, 로그 x라고 한다면 실수 전체 다 나오잖아요. x 양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얘는 양수함수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이 3인 상태인 로그가 미친 애면은 로그 xt잖아요. 이게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x는 실수 전범위 다 나오니까 양수 전부 다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t가 양수네. 얘도 t가 양수는 다 존재할 수는 있겠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얘 그래프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고요.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본다고 치더라도 그죠? 대칭축이 9가 될 거예요. 절반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9,81 마이너스 9 아니에요. 9,81 이때 t는 실수 전체? 아니, 양수만 가능해요. 양수만 나옵니다. 양수만. 이것만 다 존재해요. 이것만.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y축. t축은 모르겠네요. 저 한참 아래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뭐 물론 딱 봐도 0과 1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과 18에서 나오긴 할 겁니다. 이게 지금 ty 그래프예요. 근데 t 범위가 양수 전체 다 가능하니까 이 범위에서 나올 텐데,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결국 y의 최대값이 8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따라서 t는 9일 때 y는 최대 81을 가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1. 자, 근데 t는 9일 때 y는 최대 81이니까 a는 9고 b는 81이네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돼요. 근데 x가 1보다 크다로 돼 있네. x가 1보다 크다로 돼 있네. 와, 내가 이걸 안 봤네. 다시 정리해볼게. 자, x가 1보다 커요. x가 1보다 커요.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로그 x는 x가 1보다 클 때 로그 x는 양수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지수가 양수기 때문에 1보다 큰 그래프밖에 없어요. t는 1보다 큰 것만 존재하네요. 괜찮죠? t는 1보다 큰 것만 존재해요. 이거 별 차이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양수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것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보다 큰 것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차피 최대인 지점은 변화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t는 9일 때 y는 최대 81. 이건 x예요. 괜찮죠? 그러면 t는 뭐예요? 얘는 3의 로그 x예요. 얘가 9일 때 x를 찾아줘야만 돼요.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3의 로그 x가 9가 된다라는 거는 로그 x가 2일 때라는 얘기가 되고요. 따라서 x 값은 10의 제곱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일 때 최대값이 지금 81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는 100이 되고요. 그때 최대값은 81.
그래서 답이 얼마냐? A 빼기 B잖아요. A 빼기 B니까 100 빼기 81. 19가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19가 답이에요. 하하하하. 괜찮을까?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19가 답이에요. 19가. 아우, 맞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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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가 답이 됩니다. 애매한데? 아니, 잠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 10분만. 아, 한참 길게 해서 다들 힘들 것 같아. 자, 28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28분까지만. 힘내. 힘내.